안녕하세요. 아트터치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화가는 추상화의 원조라 불리는 바실리 칸딘스키입니다. 칸딘스키는 최초의 추상화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추상화라는 게 조금 어렵게 다가오기도 하죠. 보통 우리가 이 그림을 봤을 때 무엇을 그린 건지 모르겠다는 느낌을 받는 그림들이 이 추상화인데요. 그 대표 화가 중 한 명이 바로 칸딘스키입니다. 먼저 그의 대표작 한 점을 만나볼까요? 구성 8번입니다. 어떠신가요? 추상이 무엇인지 딱 감이 오지 않나요? 무엇을 그린 건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날카로운 직선, 원형의 곡선들이 산처럼 보이기도 하고 달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마치 음악의 음표들 혹은 선율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알 수는 없지만 이 통통 튀는 리듬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실제로 칸딘스키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음악은 형태는 없지만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죠. 칸딘스키는 그런 의미에서 음악도 하나의 추상으로 본 겁니다. 음악에 소리가 있다면 미술에는 색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상화를 통해 색채로 표현된 음악을 그리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칸딘스키는 어떻게 이런 추상화를 그리게 된 걸까요? 사실 그에게는 인생을 바꾼 두 번의 놀라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를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해주었고요. 두 번째 사건은 그를 추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칸딘스키는 1866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색과 소리, 언어에 특출난 감각을 보였는데요. 일찍이 재능을 알아본 부모는 칸딘스키에게 미술과 음악을 공부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처음부터 예술가의 길을 걸은 건 아니었는데요. 그는 머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성인이 된 칸딘스키는 1886년 모스크바 대학교에 들어가서 법학과 경제학을 공부했죠. 그리고 1892년에는 같은 대학교에서 법학 강사가 됐습니다. 그의 삶은 안정적으로 흘러갔죠. 그런데 30세가 되던 1895년 삶을 뒤흔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프랑스 인상주의 전시회를 보러 갔는데요. 수많은 출품작 중에서도 형태를 거의 잃고 빛과 색채만 남은 듯한 작품을 마주합니다. 그 작품은 모네의 건초더미였습니다. 처음 이 작품을 접했을 때 칸딘스키는 대체 무엇을 그린 건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전시 카탈로그에서 그 작품 목록을 본 후에 그제서야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순간순간 변화하는 자연의 인상을 짧은 붓터치로 표현한 모네의 이 작품은요, 칸딘스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던 거죠. 칸딘스키는 당시의 일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런 일은 처음이었다. 건초더미를 그린 그림 앞에 서서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이 나를 당황하게 만들고 몹시 괴롭혔다. 그 작품이 나의 감추어졌던 부분에까지, 내 모든 꿈속에까지 파고들었다. 어떠신가요? 칸딘스키가 받은 충격이 느껴지죠? 모네의 그림은 칸딘스키의 내면 깊숙이 있었던 이 그림을 향한 욕망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사물에 대한 구체적인 재현이 아니더라도 색채와 형태만으로도 회화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깨닫게 되죠. 이후 칸딘스키는 법대 교수 제안을 포기하고요. 화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그가 겪은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그림에 몰두하는데요. 화가가 되었지만 그의 초기작은 추상화가 아니었습니다. 초기작을 한번 볼까요? 그의 초기작 오래된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추상화로 보이지는 않죠? 대상을 보고 형태를 재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네의 영향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칸딘스키는 당시 유행하는 이 다양한 화풍을 실험하면서 그림은 점점 명확한 형태보다는 색면 혹은 점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또 한 점의 그림을 볼까요? 말을 타고 가는 연인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점을 찍어 표현한 야경의 모습은 마치 빛이 나는 것 같죠. 당시 신인상주의의 점묘법에 영향을 받은 걸 알 수 있죠.
이 작품은 추상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작품으로 볼 수 있죠. 이후 칸딘스키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1908년 어느 날 야외 스케치를 마치고 작업실로 돌아왔는데요. 작업실 구석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을 그린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름다운 색채와 점으로 구성된 그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렸는지와 상관없이 형태와 색채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체 어떤 그림인지 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작품은 옆으로 눕혀져 있던 본인의 그림이었기 때문이죠. 이후 칸딘스키의 작품은 형태를 재현하지 않는 추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점, 선, 면, 색으로만 이루어진 작품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후 칸딘스키는 추상회화의 선구자로 불리게 됩니다. 칸딘스키의 그림은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그림을 볼 때는 마음을 열고 선과 색이 주는 리듬감, 그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불분명한 형태 속에서 나만의 상상력으로 어떤 대상을 발견해 보는 것도 감상의 포인트입니다. 자유롭게 상상해 보는 게 이 추상화의 매력이니까요. 칸딘스키가 추상화를 그린 이유, 조금 생뚱맞기도 한가요? 예술가들은 이처럼 조금은 사소한 경험과 사건으로부터 큰 영감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작은 사건과 경험들을 놓치지 않고 나만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누구도 만들지 못한 이 새로운 무언가를 탄생시키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아트터치 도슨트 정우철이었습니다.